방법은요, 그래프를 준다던가 도형을 준다던가 식을 어려워 보이게 만든다던가 이런 겁니다. 하지만 찬찬히 시작해 본다면 절대 어렵지 않아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fx는 4차 함수라고 했고요. 그 도함수니까 몇 차예요? 3차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루트 2 대입했을 때 0 대입했을 때 루트 1이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대요. 즉 여러분은 여기서 f'x란 최고차항의 개수는 몰라요. k로 둘까요? 그러면 플러스 2 여기 x 그리고 x 마이너스 루트 2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다 0이 되니까 대입했을 때 0 되니까 이거 자체가 근이 되는 거구나 생각하고 식을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하면요. f'x란 k 그리고 여기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잖아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도함수가 주어진 겁니다. 도함수를 구했어요. K로 두는 데 있어서의 부담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일단은 개수 모르니까 K라고 둔 것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F0이 1이고요. F 루트 1을 대입한 것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요 말 FM 플러스 1의 곱이 0보다 작다. 이걸 많이 보게 되는 때가 어디 있었냐면 사이값 정리할 때 좀 봤었어요. 두 개의 함수값이 부호가 다르다면 그 사이에서 실근 하나가 존재하는 거죠. 그때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근의 개수에 대한 정보를 구할 때도 사이값 정리 내용에서 좀 쓰였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근을 직접 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얘를 만족하는 m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F0이 1이고 F 루트 1을 대입한 것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걸 구해야 될 것 같은데 fx가 있어요. 자, 일단 그래프를 잠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4차 함수 형태는 어떻게 생기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자, 안 그려도 사실은 돼요, 이 문제. 안 그려도 되지만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는요. F'이 나오면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F'의 부호입니다.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예요. 즉 4차 함수는 마이너스 루트 그리고 루트 1을 기준으로 어때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고요. 여기가 지금 원점에 대해서 지금 이거 어때요? 이거 3차 1차입니다. 즉 기함수 원점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도함수가 원점 대칭이니까 원래 함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될 거예요. fx의 그래프가. 사실 모양은 몰라도 괜찮은데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fx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저없이 적분하세요. 여러분은 적분이라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적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4분의 1 k x 4제곱 그리고 뒤집히면서 k 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겠죠. f0이 얼마래요? F0이 이제 살짝 넘겨볼까요? F0이 1이라고 하니까 C가 얼마인 거예요? 그냥 바로 1이라고 알 수 있죠. 자, 루트 2가 있습니다. F 루트 2는 여기다 루트 2 대입하니까 어때요? 2 곱하기 2는 4분의 1가 지워져서 K만 남고요. 여기도 루트 2니까 2K 남고요. 그리고 플러스 1, 얘가 얼마래요? 마이너스 3이래요. 즉 마이너스 K가 얼마인 거예요? 마이너스 4인 겁니다. K가 얼마인 거예요? 4인 거예요. 다 구해졌죠? 굉장히 쉽게 구해졌어요. K가 4인 거예요. 그러면 4 대입해서 fx 예쁘게 써볼까요? fx는 4 대입하니까 x 4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1이라는 fx 값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됐나요? 이게 fx예요. 근데 뭘 구하라 그랬냐면 m을 대입했을 때랑 m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가 곱이 0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인데 m은 일단 정수라고 했으니까요. 하나하나 넣어보셔도 괜찮잖아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기로 F0은 일단 1이에요. 그래프 개형을 살짝만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그래프 개형이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0에서 1이고 우리가 알기로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분명히 뒤집히는 부분들이 존재할 거예요. 0을 기준으로 뭔가를 좀 찾아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0일 때 부호가 1이니까. 그러면 그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될까? 중요한 건 부호입니다.
0을 대입했을 때 1보다 더 중요한 건 플러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1 대입하면 얼마예요? 우리 값 알고 있으니까 1 대입해봐요. 마이너스가 나와요. 1에서 막바로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2를 대입하면 어때요? 1을 대입하면 여기가 16, 여기도 16 지워지면서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래프 개형상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2일 때 플러스면 그 뒤로는 무조건 어때요? 플러스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프 개형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겨 있었기 때문에요. 2에서 플러스가 나왔다면 그 뒤로는 무조건 다 플러스일 수밖에 없다고요. 1은 마이너스니까 1은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0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프 모양이. 자, 그렇다면요. 얘 자체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가 되니까요. 이 뒤쪽도 비슷하게 갈 수 있겠죠. 즉 마이너스인 부분도 비슷하게 갈 겁니다. 즉 f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결국 부호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f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부호가 플러스가 되고 그 뒤로 다 또 플러스겠죠. 여기 뒤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부호 바뀌는 부분 여기서 바뀌어요. 즉 m이 얼마일 때 바뀐다고 하면 돼요? 마이너스 2일 때 바뀐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로 넘어올 때 바뀌네요. m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도 바뀌네요. 0일 때. 여기도 바뀌어요. 1일 때. 이 넷을 싹 다 더하는 거죠. 정답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돼서 여러분들 문제에서는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 되는 거겠죠. 자, 이 문제 풀 때 여러분들 틀릴 수 있는 한 가지. 잘하는 친구들도 틀릴 수 있어요. 어디서 틀리냐면 이거 보니까 이렇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예요. 그럼 부호가 바뀌는 부분들이 결국 봐봐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런 식이다 보니까 m값 자체도 여러분 4개가 쭈루룩 0에 대해서 대칭 뭐 이런 형태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얘를 직접 구하지 않고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아 뭐야 싹 다 더하면 0이겠네. 정답 3번 하시면 틀리는 거죠. 다 풀어놓고 틀린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건 fm과 fm 플러스 1을 곱했을 때가 0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건 그 사이에서 근이 생기도록 하는 m값에 대한 겁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서 근이 생기는 거고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도 0과 1 사이, 1과 2 사이에서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y축 대칭이라는 fx 그래프 모양은 중요하게 쓰였지만요. 뭐는? m값 자체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만 들어가요. 그래서 싹 더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정답이 1번인 거거든요. 2까지 생각하셔가지고 정답을 3번으로 하신 분들이 제일 아쉽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 풀 때는요. 끝까지 여러분이 집중을 놓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너무 억울한 실수를 4점짜리에서 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1등급 커트라인에 이제 있는 친구들, 1등급을 항상 받는 친구들, 100점 선에서 헷갈리는 친구들, 100점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요. 문제를 완전히 못 풀어서 틀리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다 풀어놓고 막 답 내는 데 급급해가지고 문제를 답을 그냥 0 이렇게 빨리 해결한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항상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실수한 친구들이 있다면 평소에도 답을 내기 위해서 끝까지 답을 내기 위해서 집중을 끝까지 하는 연습을 평소에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 90% 잘 풀고 마지막 10%를 틀리는 친구들이 항상 있어요. 이 친구들은 요걸 깨부수면 100점으로 갈 수 있거든요. 금방 됩니다. 한 끗 차이예요. 그러니까 항상 끝까지 긴장 놓치지 말고.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21번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물론 어려운 문제인데요.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못 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F'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이 받았을 때 F'을 받았을 때 F'을 받았을 때 F'에 대한 식을 쓰고 내가 fx를 원해? 그럼 적분해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 k를 놓는 게 틀리지 않았을까? 내 맘대로 적분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주춤주춤 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 쓰세요. 그래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어려워 보이는데 패스라고만 하시면 절대로 늘지 않아요. 무조건 도전해서 좀 풀어보세요. 21번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객관식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주관식 부분, 단답형 부분들을 쭉 풀어볼 겁니다. 3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쪽 부분에 대한 복습 여러분 꼭 잘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3강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수고 많았어요.